예, 저희 이선행 기자 모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장비기업 분기 1분기 실적 지금 나온 거 보고 다 분석하셨습니다. 네. 예, 분기 보고서 보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총 몇 개 기업들 보셨습니까? 총 47개 기업 분석했습니다. 보고 나중에 우리 표 말씀. 예, 표는 나중에 녹화 영상 나갈 때 좀 띄워주실 수 있게 하고, 우리가 지금 뭐 47개 이게 봐볼 수는 없지만, 도드라지는 기업 위주로 좀 보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작년 1분기 대비 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기업 위주로 좀 보면, 네. 상위 5개 기업이 어디입니까? 네, 영업이익률 기준인데요. 상위 네. 5개 기업은 파크시스템스, 주성엔지니어링, STI, 이오테크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가 차지했습니다. 거기가 이익률이 높은, 성장률이 아니고 이익률이 높은 네, 기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이 회사들 특징들이 있습니까? 중국을 포함한 중화권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1, 네. 2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이번 1분기의 특징이었습니다. 파크와 주성엔진.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보면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보면은 넥스틴 네. 하고 주성은 뭐 예전에도 있었고요. 넥스틴이 이번에는 순위에 들지는 않았군요. 네, 뭐 1분기 기준이긴 하지만 뭐 꾸준히 언급되었던 기업들이 그 두 기업들이긴 하죠. 네. 이번에 언급이 될 기업들은 파크와 주성이었고 음. 뭐 앞으로도 이렇게 중국향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 순위에 오른 상위권에 랭크되는 일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분위기도 지금 뭐 중국으로의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미국에서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은 뭐 저쪽에서 안 되니까 우리 걸 좀 미리 좀 사온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있는 것 같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분위기 자체도 일단은 중국 정부에서도 같이 관심을 갖고 있고 특히나 중국 기업들이 삼성이나 하이닉스 출신 네. 사람들이나 또 한국 반도체 장비 기업들, 뭐 소부장 기업들 전반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네. 그렇기도 하고 우리나라 이제 기업들도 사실 모든 산업 전반이 중국이 가장 크지 않습니까? 네. 반도체도 이렇게 사고자 하는 사람과 팔고자 하는 사람의 이렇게 니즈가 같이 이제 맞다 보니까 같이 중국으로 이제 진출을 해서 이익을 낸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습니다. 세미콘 차이나 갔다 오신 장비업계에 계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중국 현지에 있는 장비업체들도 굉장히 수준이 많이 올라와서 나중에 지금은 이제 중국 쪽에 이제 우리 장비 기업들이 많이 팔고 있긴 하지만 몇 년 후에는 다 안에서 처리할 수도 있다. 구매를 내수 기업과 현지 기업 걸 처리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있는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아무튼 우리가 중국을 네.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군요. 네. 지금 그 파크 시스템즈 이익률이 가장 크다고 했는데 지금 1분기 매출이랑 이익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네, 매출이 509억 원, 영업이익은 132억 원이 나왔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각각 98.1% 그리고 2,540% 올랐습니다. 지금 여기가 뭐 하죠? 뭐 하는 회사죠? AFM, 원자현미경 하는 네. 곳입니다. 그렇군요. 여기저기 많이 팔았나 보죠, 중국권에? 네, 근데 일단 보고서 상에는 중화권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어요. 네. 중국, 대만 등 나라에서 네. 232억 원인데요. 네. 전년 동기 대비해서 63% 정도 올랐어요. 네. 근데 지난해, 이건 취재에 따른 건데요.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고요. 지난해 중국 매출은 한 45% 정도 나오고 평균적으로는 한 30%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렇군요. 근데 이 AFM이 선단 공정에서만 사용되는 장비가 아니고 네. 레거시 공정 일부에도 지금 도입이 되어 있고 네. 또 회사 측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의 반도체 회사가 많은 것도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하이브리드 본딩하고 이럴 때도 좀 쓰인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또 필수 장비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지난해 말에 저희 유튜브도 출연을 해주셨는데 뭐 하이브리드 본딩을 도입하려는 주요 반도체 기업들과 지금 AFM 도입을 위해서 논의 중이고 일부에는 테스트 장비가 공급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라는 거는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만한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비롯해서 대만의 TSMC, 그리고 미국 마이크론, 일본 키옥시아 등이 있습니다. 원자현미경으로 하이브리드 본딩 하기 전에 CMP 쫙 해놓고 나서 AFM으로 네.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는 제대로 네. 평탄화가 됐는지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출이 올해 또 꽤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됩니까? 네, 당시 회사가 밝힌 이제 매출 전망치인데 올해 한 1,700억 정도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지금 1분기만 해도 3분의 1 조금 안 되게 달성을 한 건데 이 정도에 미칠지 아니면 이보다 뛰어넘을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2위는 주성이죠. 여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여기 매출 1,208억 원, 영업이익은 339억 원을 냈습니다. 주성은 하이닉스 매출 비중도 굉장히 높은 기업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네. 중국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으로 계속 손꼽히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네. 언제 이제 내수를 뛰어넘었나 조금 보고서를 들여다봤어요. 네. 2022년도만 해도 한국이랑 중국 비중이 각각 50.4%랑 49.3%로 비등비등했습니다. 네. 근데 2023년부터 중국 매출 비중이 내수를 뛰어넘었고요. 네. 이 당시가 68%고 네. 국내 매출 비중은 14%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난해는 전체 매출 중에 85%에 해당하는 3,464억 원을 중국에서 발생했고요. 절대적이군요. 네, 중국에는 하이닉스 우시 공장도 물론 일부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현지 고객사들이 꽤 많을 것 같고 1분기는 어땠어요? 중국 비중? 1분기 기준으로는 네. 864억 원 벌었습니다. 이게 72% 비중이고요. 네. 네. 1등, 2등 모두 중국권, 네, 네, 중화권, 네, 중국. 혹은 대만 네, 이런 쪽 그렇습니다.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이었는데 나머지 3위는 어디였습니까? 3위는 STI. STI요? 네. 매출 841억 원, 영업이익은 52억 원이었고 네. 각각 28%, 160% 올랐습니다. 지금 이익률 기준의 순위를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주요 장비 뭡니까? 이 회사는? CCS, 한국말로 풀어서 하면 중앙약품 공급 시스템인데요. 네. 이 저희 생산 라인에 배관 통해서 화학약품 들어갈 때 그걸 네. 도와주는 그 인프라 장비를 이제 팔고 있는데 이거로 이제 768억을 벌었어요. 이게 전체 매출의 91.4%. 꽤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768억 원이다? 네, 그렇습니다. CCS가 90% 이상이 다라는 거군요. 어디에 주로 공급하죠? 삼성, 하이닉스, 인텔 같은 반도체 기업들도 들어가고 중국 BOE나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디스플레이 기업들도 들어갑니다. 그렇군요. 주로 공장 새로 만들 때 네. 주로 들어가겠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장비들 뭐 있습니까? 이 회사? 다른 장비들은 올해는 HBM 플럭스 리플로 장비에 대한 기대가 큰 걸로 이제 알려졌는데 네. 근데 기업들이 HBM 향으로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고객사들 중 한 곳이 바로 마이크론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지금 마이크론이 후공정 패키징 장비를 싱가포르에 짓고 있죠. 네. 여기 들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4위는 이오테크니스군요. 네, 매출 848억 원, 영업이익은 145억 원을 기록했고요. 레이저 전문이죠, 여기는?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각각 16.5%, 150% 올랐습니다. 레이저 관련된 장비를 주로 한다. 네, 뭐뭐 있죠? 레이저 마커, 레이저 커터도 있는데 특히 주목받고 있는 장비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입니다. 레이저 어닐링. 네. 그렇군요. 그거 언제 쓰죠? 뭐 휘어졌을 때 씁니까? 메모리 반도체 웨이퍼 표면의 그 결함을 네. 개선해가지고 수율 네. 높일 때 쓰는 장비인데 네. 도펀트 주입해서 실리콘이랑 이제 결합을 하는데 그게 잘 못할 경우에 그 레이저를 국소적으로 쏴서 바로잡는 장비인데요. 네. 이게 지금 차세대 HBM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사용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면서 더욱 주목이 됩니다. 근데 카파 투 카파, 구리랑 구리 직접 연결할 때 이 기공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게 레이저 어닐링 장비로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어딥니까? 5위. 마지막은 한미반도체입니다. 그렇군요. 네. 매출 1,474억 원, 네. 영업이익은 696억 원을 기록해서 각각 90.7%, 142.51%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경쟁사라고 할 수 있는 한화세미텍과 나란히 SK하이닉스의 네. 동일 금액으로 그렇습니다. 본딩 장비, HBM 본딩 장비 거래 공식도 했죠. 네, 지난주 금요일 16일자로 공시가 똑같이 났는데 양사가 나란히 계약 종료일까지 똑같은 공시를 띄웠어요. 네. 한미가 428억 원, 한화가 385억 원이었는데 한화는 부가세 제외한 금액이었고 한미는 부가세 포함한 금액이어서 참고를 좀 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원래 부가세를 계속 포함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금액은 같다. 네. 그렇죠? 예.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한미 반도체에 이렇게 발주를 준 게 좀 달래기용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던데요. 네, 그런 이제 해석이 많은 게 최근에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게 한미 반도체가 이제 지난해 말부터 ASMPT나 하나세미텍이 진입했죠. 그 네. 독점 공급하던 하이닉스 향 TC 본더 시장에. 그러면서 불만을 표했던 게 한미 반도체가 HBM 생산 라인에서 그 CS 엔지니어 인원을 철수하면서 하이닉스 임직원들이 가서 이제 또 갈등을 해소한 걸로 이제 알려졌죠. 해소를 시도를 한 걸로 알려졌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같이 한미 반도체를 좀 달래고, 아무래도 지금 들어가 있는 장비는 한미 장비가 훨씬 많으니까 CS 인원들이 전원이 철수한다면 하이닉스의 타격도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달래기 차원으로 이렇게 나란히 양사의 같은 공급 계약을 준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잠깐만 저희 쉬다가 오겠습니다.